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인류 태초 말글경 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궁금합니다. 인류가 어디서 왔는지, 인류는 어떤 말을 처음에 사용했는지, 상식적으로 원숭이 형태에서 우리가 사피엔스 형태로 진화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 생물학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냥 처음에는 말이 되기 전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다고 보고 이 표현이 훈민정음의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꼭지 이응 있죠? 꼭지 이응형 형태가 대부분 을 할 때 이렇게 소리가 시작되어진 그런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서 처음에 인류가 말을 시작하면서 비읍 우리 한글입니다. 한글 표기라는 비읍 시옷 이렇게 초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중성의 모음이죠. 모음이 나타나기 전입니다. 모음이 아래 아부터 나타나는데 그것은 리을 앞에 들어갈 수도 있고 리을 뒤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양 서양이 나뉘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처음에는 모음조차도 구별이 잘 안 되었던 시절에 표현을 한번 한마디 안에서 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3마디, 4마디, 5마디, 6마디, 을 이런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이러한 마디 형식 한마디 형식이 조금씩 갖춰졌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발음을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한글로 했습니다. 기역, 시옷, 꼭지, 이응, 종성 부분은 나중에 종성어로 된다. 이런 뜻입니다. 리을 꼭지, 이응, 꼭지, 이응형이에요. 그 다음에 라틴어 영어 알파벳 표기로는 B죠. 너무 닮아나니까 B 그 다음에 SX로 표기했습니다. 처음에 H로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X가 여러가지 소리를 표현한다. 그렇게 보고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다음에 종성 부분은 리을이고요. 아 역시 뭐아 해도 되고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리을이 L 발음과 더 가깝기 때문에 표기했고요. 아이라 해도 무관합니다. 다음에 XX 이러한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표현이 한마디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2마디의 표현이 나타나고요. 이거는 축소되었습니다. 원래 1000마디 구성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쳐 올라간 게 아니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3마디, 4마디 다 동일합니다. 4마디, 3마디 정도의 5마디 해도 됩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졌다가 점차 소리가 줄어들면서 3마디가 되고 2마디가 되고 최종 1마디가 돼서 인류의 보통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4마디가 있을 경우에 한번 소리를 태초의 소리를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소리는 아니고요. 제가 뭐 이런 태초에 있는 인간의 언어를 그냥 유사하게 따라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부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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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르 이렇게 됩니다. 꼭지의 이형은 차후의 기역도 되고 히읗도 되고 니은도 되고 지읒도 되는 그러한 태초의 소리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훈민정음 안에 들어있어 가지고 태초의 언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그런 표기죠. 원래는 영어 라틴어의 X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가림토에도 X를 넣어가지고 많은 그런 논쟁거리가 되죠. 저는 뭐 가림토가 있다가 보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논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가지고서. 그러면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어로서 추정이 가능해야 그게 실제 태초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마디 구성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나라 말은 보글보글 끓이다. 다 아시는 편이죠. 보글보글 끓인다인데 이 보글보글은 원래는 비읍 시옷 기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항상 비읍 시옷 기역이었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역은 시옷 기역입니다. 그럼 어떻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조선시대 때 비읍 시옷 기역 3개의 초성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단어에 했던 것은 아니고 고대에 내려온 단어들 중에서 비읍 시옷 기역 혹은 비읍 시옷 디귿 이러한 표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 때라는 단어에 남아 있고요. 예시 단어에는 꿀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태초부터 꿀을 말할 때 우리 한국인이 꿀이라고 표현할 때 비읍 시옷 기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로서는 확인하실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비읍 시옷 다음에 기역 부분이 원래 태초에 이렇게 꼭지 이형에서 나왔을 것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역도 되고 리을도 되고 디귿도 되는 그러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구성을 이렇게 돌려서 그대로 돌려보자면 이거는 현대의 발음이죠. 이것은 우리 현대 표기 구요 현대 표기가 되어 있고 다음에 저 위에 있는 표현은 이렇게 위에 있는 표현을 고대의 표현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태초의 표현이 3마디에서 이렇게 원래 4마디였다가 3마디에서 줄어들었다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봇을 옛날식으로 표현하자면 봇을 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보글보글 끓이다, 끓다 이런 현대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표현을 확인해 보셨는데 밑에 내려가 보자면 좀 익숙하지 않네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내려가 보자면 시옷 기역과 시옷 디귿이 지읒되면 시옷 기역과 시옷 디귿은 바로 지읒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에 지글지글 끓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다음에 내려가자면 다른 나라에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글보글 끓이다. 힌두어를 보게 되면 파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니까 파카나였는데 이게 보글보글의 비읍 기역이 피읍 키읔 되니까 파카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결국 보글이죠. 보글이 그냥 파카나 이렇게 변음이 되어집니다. 또 동의어로 갈라라고 하는데 기역만으로 갈라라고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끓다 그대로라고 봐야 되겠죠. 끓다가 아직도 힌두어의 갈라라고 남아 있습니다. 나 부분이 동사 원형인데 이거는 뭐 다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 보글보글 이란 표현에 해당되는 힌두어는 칼라칼라나인데 그냥 우리나라 말 끓다 마이너스 끓다 이게 겹쳐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우리나라 말의 비읍은 전 세계 언어에서 바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변화 포칼라에서 그대로 비읍이 탈락되고 기역의 기역만 남아서 칼라 마이너스 칼라나 이렇게 됩니다. 2번 반복되는 것도 같죠? 왜냐하면 태초에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3마디, 4마디에서 같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힌두어에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영어를 인도 게르만어족,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해서 영어, 독어 이런 게르만어가 인도와 같은 부류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칼라칼라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역시 우리나라 말과 굉장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는 당연히 인류가 같은 그런 언어를 사용했겠죠. 갈라지면서 약간씩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티베트어는 우리나라에 좋은 사전이 있습니다.
전재성님 편저인데 이 사전을 보시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우리나라 말과 티베트어는 닮아 있습니다. 고대에 같이 있었다고 누구나 추론할 수 있는데 물론 언어가 달라지다 보니까 한자어 계통과도 좀 이렇게 결합이 되어진 단어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자어가 이렇게 중원에서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티베트어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한자어 다음에 티베트가 아니고 티베트어 다음에 한자어가 나온다고 저는 이렇게 학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차츰 확인하고요. 오늘은 물을 끓이다 라는 이러한 티베트어는 우리나라 말 순서 그대로 갑니다. 물은 물수입니다. 물수에서 추가되었습니다. 문자상 표기는 시옷 발음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 철자와 유사하죠? 홀홀. 문자상으로는 시옷을 넣어줘야 됩니다. 소리는 현재 시옷이 탈락되죠. 우리나라 말처럼 시옷이 탈락되어 있어 문자로 남아있고요. 소리는 그냥 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변음을 굉장히 먼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걸 처음부터 알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 오랜 시간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이고 보통 처음에는 의미를 맞춰보는 그런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차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최고의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비읍 시옷이 비읍이 미음되면 물수가 됩니다. 이러는 미지가 되죠. 물에서 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옷, 꼭지 이응에서 꼭지 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읒지읒, 치읒 되면 수가 되고 추가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티베트어에도 우리나라 말과 같은 단어, 같은 기본 문장 순서는 우리나라 말과 티베트어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에서 보일, 영어 보일이 나오고 한자음 끓을 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보글보글의 비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자로 끓을 관인데 우리나라 말 초성 기억 그대로이고요. 끓을 탕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말 기억에 상대하는 디귿. 우리나라 말 같다는 옛말이 타타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디귿은 같이 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고대에서 이렇게 꼭지 이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꼭지 이영에서 디귿되면 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탕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같은 태초어에서 나왔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제가 그렇게 블로그에서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자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끓다 여기서 내용에서 보일 거고요. 티베트어도 좀 더 공부하면서 추가가 되었는데요. 의도 동사라고도 합니다. 끓이다라고 할 경우에 문자로는 시옷하고 키읔이 남아있지만 지금 소리는 쾌만 납니다. 쾌 다음 리을 발음인데요. 리을도 거의 흐려져서 잘 안 나와요. 이러한 의도 동사인 경우에 세 마디가 딱 들어가 있죠. 문자상 발음을 보시게 되면 기역 키읔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스켈 스켈 보글보글 끓이다. 그대로 우리나라 말 고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제시를 했죠. 오래전에 제시한 원형. 보슬 이 기역이 기역 키읔돼서 딱 남아있죠. 이렇게 팁에서의 현재도 문자로 남아서 이렇게 팁에서 사전에 들어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고어가 팁에서의 문자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켈이라는 문자를 적고 S를 생략하고 종성 리을도 흐려서 스퀘어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죠. 스퀘어인데 이렇게 해서 리을조차도 흐려지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 보글보글 끓이다.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마디 할 때는 보글보글 끓이다. 이거 줄이면 보글보글이 떨어져 나오고
끓다 끓이다 하는 거거든요. 팁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스켈 스퀘어로 해도 되고 그냥 문자상 고어는 헬인데 시옷이 탈락하고 쾌만 남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 끓다란 말이죠. 이렇게 생략되어지는 표현까지도 같은 걸 봐서 우리말과 팁에서는 고어에서 상당히 구석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아니고 고조선 때까지도 배달국 고조선 때까지도 같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면 우리 이 시간에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조금 더 크게 해놨습니다만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부호만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읍 시옷 꼭지 이형입니다. 나중에 초성으로 분리가 되고요. 모음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한국어 기준입니다. 서양어로 요점에 모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대다수 물론 여기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은 리을 꼭지 이형. 이것이 태초의 소리의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 기호로 표기를 하자면 영어로 로마자로 표기를 하자면 이렇게 BSX, LXX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단위의 단어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재는 이렇게 한 단위의 단어들이 많죠. 근데 이것은 원래 2마디, 또 더 원래는 3마디, 4마디 이러한 표현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보글보글 끓이다입니다. 우리나라 말과 팁에서의 연관성, 그 다음에 분리되어진 한자와 영어 등등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태초의 언어를 통해서 각 나라 언어들이 어떻게 파생되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추적해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간, 또 그런 공부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